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할게요. 열심히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피카소풍의 그림으로 그려줘.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요? 와, 이렇게 챗 GPT 때문에 진짜 온 세상이 난리죠. 영국의 인터넷 신문사인 인디펜던트지에서는요, 구글은 끝났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 챗 GPT가 자기네들을 위협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코드레드라는 비상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글도 이 챗 GPT에 대항하기 위한 바드라는 챗봇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요, 자신의 트위터에 챗 GPT가 무섭게 좋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라고 올렸습니다. 지금 IT 업계는요, 진짜 AI 전쟁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챗 GPT가 세상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진짜 많은 그 GPT에 대한 영상들과 그리고 책들을 봤는데요,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도 좀 불안했던 게 이 AI가 내 직업을 좀 없애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챗 GPT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더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막연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챗 GPT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제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챗 GPT가 왜 이렇게 난리냐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변호사 시험과 그리고 미국의 수능인 SAT 1기 과목에서 이 챗 GPT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이 상위 10%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나라 국내 대학생들도 이 논문을 챗 GPT로 쓰면서 몇 번 논란이 됐었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정말 코딩 열풍이었잖아요. 초등학교에도 코딩 수업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 연봉이 진짜 높고 그 직군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직무를 변경하면서까지도 이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고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 챗 GPT 때문에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진짜 전부 빗나갔습니다. 이 챗 GPT가 나오기 전만 해도 AI가 대체할 거라 생각했던 직업들은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단순한 업무들을 하는 그런 단순 노동이었어요. 근데 챗 GPT가 나오면서 이런 단순 노동의 막노동, 그 청소하는 일, 이런 직업들이 오히려 안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진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그런 변호사, 의사, 교사, 개발자, 이런 직업들이 훨씬 더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술 영역, 창작의 영역까지도 챗 GPT가 해내면서 소설가, 작가, 크리에이터 전부 다 위험해진 거죠.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또 미국의 구인 플랫폼인 레주메 빌더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지금 미국 기업 1000개 중에 거의 절반이 챗 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 또 48%는 일부 인력을 챗 GPT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확인한 또 소름 돋는 내용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챗봇한테 너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무엇을 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빙 챗봇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상황이 전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좋든 싫든 이 변화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거예요. 일단 GPT라는 그 단어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GPT는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입니다. 먼저 generative는요, 생성형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특성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 생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챗GPT는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답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그림이랑 영상과 같은 이 창작의 영역까지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PT의 P, pre-trained는요, 사전 학습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전에 미리 학습이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T의 T는요,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개발한 AI 모델로 인간다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대형 언어 모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언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PT는 이 수학적인 부분들은 잘 못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일 놀랐던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왜 개발자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가 챗GPT 화면인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파워포인트의 모든 슬라이드에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G마켓 산스 바꾸고 글씨 크기를 38로 보는 코드를 알려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코딩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PPT가 이게 영어 버전이어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둔 PPT인데요. 지금 글씨 크게 보면 60에 24 그리고 기본 글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툴에 매크로에 가서 이 VB 에디터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모듈 클릭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검색하시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다시 매크로를 가면 아까 그게 있어요. 그럼 이걸 하면 전부 지금 모든 페이지에 이게 바뀌었죠. 진짜 저는 좀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게 PPT만이 아니라 엑셀이랑 워드까지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 비서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는데 블로그 홈페이지 만드는 코딩 해줘. 이렇게 막 나와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제가 아까 영어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지 여기서 지금 영어로 해주네요. 그리고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진짜 대박이죠. 또 이런 것도 됩니다.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중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한번 짜줘 이렇게 말을 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주중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까지도 또 알려주네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영상 제작을 위한 스케줄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거 진짜 놀랐던 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그 스케줄을 진짜 그대로 말해주더라고요. 저 그럼 수요일이고 저 오전인데 지금 거의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고 자막 추가에다가 뭔가 채널 관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할게요. 열심히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피카소풍의 그림으로 그려줘.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요? 이렇게 그려졌네요. 그리고 이게 생성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청하면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보이시죠?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엔 현대미술처럼 그려줘.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그리죠? 이런 것도 돼요. 나 내일 면접인데 떨려. 유유. 면접 전에 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떨림은 긴장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떨림을 관리하는 몇 가지 조언을 해주네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짧게 빠르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드 작성 IT 개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챗GPT한테 요청을 하면 알아서 코딩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훨씬 빠르고 또 실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사람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 기자 및 광고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장 및 마케팅 조사 업체예요.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3년을 일했는데요. 진짜 인간보다 AI가 더 좋은 광고 카피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광고에 대한 이 성과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기록을 한 번에 취합해서 최고의 문장을 AI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진짜 카피라이터가 진짜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사 및 학원 강사입니다. 이들도 위험한 게요, 최근에 챗 GPT한테 이 학생의 레포트를 분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는 보지 못했던 이 세세한 문법 오류까지도 다 잡아준 거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게 취약한지도 한 번에 알려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이 시장 상황을 빠르게 읽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진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투자 포트폴리오까지도 설계해 줄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이미지 생성 화가도 위험하다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도 진짜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매번 새롭게 만들어주잖아요. 진짜 이 직군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과 세무사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직업들은 전부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위협을 받을 직업이라 하는데요, 바로 고객 상담사입니다. 애초에 챗 GPT 자체가 언어 모델이고 맥락을 파악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직업이 고객 상담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나 내일 면접인데 너무 떨려 라고 했을 때 그런 답변들과 조언들을 쫙 해주는 걸 보면 상담사 센터 분들은 대체될 가능성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챗 GPT 시대에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저도 진짜 걱정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거의 모든 직업이 사라지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제가 또 읽은 GPT에 대한 책에서 말해준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능력은요, 문해력이었습니다.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책에서의 한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챗 GPT의 등장으로 우리는 글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챗 GPT가 쓴 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 이제 결과물은 챗 GPT가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 검증은 또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높은 사람이 더 빠르게 정보를 찾고 더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이 읽기와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진짜 어느 시대에 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글쓰기를 많이 해라. 이게 진짜 인간의 사고력과 그런 이해력을 키우는 핵심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또 두 번째 능력은요, 바로 융합력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그런 지식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AI는 단순하게 데이터들을 결합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성이 있고 또 실제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들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융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개인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는 거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챗 GPT가 언어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누가 이 AI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으로 갈 겁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누가 챗 GPT에게 가장 현명한 질문을 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영국의 어느 로펌에서는 AI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일만 전담하는 사람을 고액의 연봉으로 뽑겠다는 공고를 냈다고 해요.
돼요. 그러니까 AI와 대화만 잘해도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오픈 AI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그 기술 목표를 범용 인공지능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범용 인공지능이 뭐냐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독서입니다. AI랑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하죠. 독서 하나만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래도 독서를 안 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많이 참고했던 책은요, 챗 GPT 새로운 기회라는 책입니다. 진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인생을 바꾸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